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뜻밖에도 서방 진영의 신무기 실험장이 되면서 이 서방 무기의 위력을 검증하는 동시에 또 새로운 전략과 기술을 개발하는 이 군사기술 혁신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CNN은 미국 시간으로 지난 15일 이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군사무기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우크라이나 전장의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전략과 활용법을 개발하는 등 이 맥가이버 정신을 발휘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장갑차, 대공 미사일 등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무기가 대규모로 투입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앱과 3D 프린터와 같은 작은 무기들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CNN은 이어서 서방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재래식 무기가 전선에 인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 정보기술, 그러니까 IT를 활용한 작은 무기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CNN은 그러면서 저렴하지만 효과적인 무기를 앞세워서 우크라이나군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타겟팅 앱과 3D 프린터를 집중 조명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개발한 타겟팅 앱이라는 것은 미국 측이 제공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그러니까 이걸 하이마스라고 그러죠. 이 하이마스의 위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표적 획득 시스템을 스마트폰 앱 형태로 자체 개발한 겁니다. 정찰 위성은 물론이고 이 감시용 드론을 통해서 촬영된 다양한 전장의 이미지 등을 표적 획득 알고리즘에 제공을 해가지고 이 포병이 우선적으로 타격할 목표물을 빠르게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의 공격 패턴과 무기 속도 등을 계산해가지고 탄착 지점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 CNN은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정교한 표적 도구로 변모시켰다는 점에서 이 장점이 있고, 또 하드웨어가 아니라 앱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쉽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또 스마트폰 앱인 만큼 이 빠른 업데이트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 앱의 위력은 지난 2일 동부전선 마키키우카에 러시아군 임시 숙소를 하이마스로 공격해서 69명을 사살할 때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러시아 측은 병사들이 부주의하게 핸드폰을 사용해서 숙소 위치를 노출했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군은 감시 드론과 표적 획득 앱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군이 포탄 창고 가까운 곳에 군인들을 집중 배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군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기술적 난제를 해결한 것은 이 스마트폰 앱뿐만이 아닙니다. 개전 10달을 넘어서니까 비축하고 있던 미그 29와 같은 소련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이 러시아제 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바닥이 났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다수의 미사일을 지원했지만 이 미사일을 소련제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는 부품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찾아낸 해답이 바로 3D 프린터였습니다. 다양한 부품을 설계도만 있으면 정교한 설비 없이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낼 수 있는 이 3D 프린터는 우크라이나군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이 3D 프린터는 우선 현장에서 망가진 무기를 재빠르게 수리할 수 있도록 예비 부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일반 트럭을 이동식 미사일 발사기로 개조한다든지 최첨단 미국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군 주력인 구형 소련 전투기에 탑재하는 데에도 이 3D 프린터 기술이 활용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개전 초기에 러시아의 순양함인 모스크바함을 격추하는 데 사용한 이 대함 미사일 넵튠도 러시아제 미사일을 자체 개량한 무기로 알려졌죠. 당시 이 우크라이나군이 넵튠 미사일을 드론 여러 대 사이에 숨겨 가지고 기만하는 창의적인 전술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스 존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전술 솔루션을 위한 진정한 실험실이 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혁신은 믿을 수 없이 혁신적이다, 진짜 혁신이다,
그렇게 추켜 세웠습니다. CNN은 우크라이나군의 이런 혁신을 맥가이버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서방 진영이 무기를 지원한다 해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 우크라이나군의 이런 창의적인 활동은 전쟁 수행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우크라이나군의 기술 혁신과 아울러서 미국과 서방 국가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자국 무기의 실제 성능을 테스트하고 새로운 기술과 전술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 초기에 상당한 기대를 모았던 자폭 드론 스위치블레이드 300 드론이라든지 대레이더 미사일의 위력은 전장 현장에서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기대 이하였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또한 러시아군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하이마스의 경우에는 시스템 개발 당시 설계 기준보다 더 자주 발사하더라도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M777 곡사포의 경우에는 발사 빈도수에 따라서 정확도가 빠르게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미국 작전 장교는 이 드론으로 전장을 빠르게 정찰할 수 있는 이 현대전에서 M777과 같은 이 견인포는 더더욱 숨기기가 어려워지고 또 결과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이 실전을 통해서 획득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방산업체를 직접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시켜가지고 새로운 무기와 전술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필요한 중요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전쟁 현장에서 해당 무기의 장단점, 또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실전적인 현장 테스트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드론 업체인 헥사곤의 경량 고해상도 감시 드론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품목은 아닌데 이 우크라이나로 직접 공수를 해가지고 실전에 활용을 하면서 기술 점검 그리고 속성 같은 것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무기가 바로 전차입니다.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전차의 효용성에 대해 이미 가치를 다했다 이렇게 판단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현대전에서도 전차의 유용성이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전쟁 초기에 러시아 전차들이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속절없이 격파되면서 한때 전차 무용론이 나왔지만 이 전쟁을 치르면서 확인된 것은 이런 전차, 러시아 전차들의 무력함은 이 전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 무기 기술의 한계이고 부패한 러시아군으로 인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차들이 혁혁한 전공을 세우면서 다시 한번 전차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된 겁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대공세를 예상한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의 주력 전차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시 전차가 전장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에 우크라이나에 제공되지 않았던 이 독일제 레오파드 2와 영국제 챌린저 2 같은 서방제 주력 전차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기 시작하면서 현대전에서의 전차 효용성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영국 총리실은 지난 14일 이 우크라이나의 주력 전차 챌린저 2 12대와 추가적인 이 포병용 무기 체계를 보내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레오파드 2 14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제작한 독일 측에 승인을 요청했고 독일은 긍정적 반응을 보여서 아마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17일 다가오는 러시아의 총공세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레오파드 2 같은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약 300대 정도의 전차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비하면 서방 세계의 전차 지원은 너무나도 적다, 빈약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지킬 수 있도록 충분히 돕겠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차 지원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정책도 지금 상당히 변화되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CNN이 미국 시간으로 1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이 브래들리 장갑차와 사거리가 긴 첨단 로켓 시스템 같은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이야기에 대해서 한 당국자는 이 같은 변화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전황을 반영하는 것이고
러시아가 군대를 재정비하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점령지를 탈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당국자는 또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무기를 지원하면서 요구한 사용 제한 조건을 잘 지켜온 데에 따른 그런 것도 있고, 또 보다 강력한 무기를 지원하는 데 따른 우려가 불식됐다. 이런 점도 덧붙였습니다. 미 당국장들은 이 우크라이나군이 자체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고, 미국의 지원 정책이 우크라이나군 전략 실행에 필요한 무기를 지원하는 식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변화는 우크라이나가 교착 상태를 뚫고 점령지를 탈환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